자, 엑스텐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있었으니까 그거 빠르게 한번 분석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엑스텐 2026년 넘버 4 픽입니다. 버티브 홀딩스에 대해서 분석 올려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버핏의 기본적 분석 공부방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두산 프로젝트 저희가 구독자 10,000분 달성할 때까지 막 뛰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폴리마켓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년 1월 28일 날에 FOMC 미팅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5bp나 50bp 인하를 2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80%는 이제 금리를 동결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 폴리마켓을 보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뷰가 어떤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은 조심조심 오다가 발표가 있을 당시에는 금리가 주춤하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는 듯 했는데요. 만약 파월 의장의 한마디가 없었으면은 저는 시장은 마이너스에 끝났으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파월 의장이 2시 반서부터 생긴 기자회견에서 좀 좋은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었죠. 페드는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를 마치고 예상대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을 움직인 것은 숫자가 아니라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다우지수가 500포인트나 급등을 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죠. 연준은 0.25포인트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3.5에서 3.75로 이제 낮췄고요. 처음 3%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는 9월, 11월에 이은 3회 연속 인하로 올해 들어 총 0.75포인트를 인하를 했죠. 투표 결과 보면은 찬성이 9명, 반대 3명이었습니다. 와,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의원 중 무려 3명이 반대표를 던진 건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 속도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구나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26년 전망치는 시정이 주목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 연준은 내년 단 1회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고 최종 금리 목표를 3.25에서 3.5%로 제시했습니다. 이 발표만 보면 시장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있고 시장은 좀 주춤하는 듯 했는데 파월이 분위기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켜보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겨우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시장의 모든 우려를 날려버렸습니다. 지켜보기 좋은 위치라는 표현은 현재 금리 수준이 적절하다는 뜻입니다.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다는 뜻이죠. 서두를 필요 없다는 말은 더 중요합니다. 이는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급격한 정책 변화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 우려를 단번에 잠재운 것입니다.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언 직후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장마감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파월 의장의 낙관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 현황에 대해 3가지 핵심을 평가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노동시장입니다. 고용시장은 견고하고 균형 잡힌 상태입니다. 실업률 상승 우려는 과도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경기 침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요. 노동시장이 튼튼하며 소비도 계속될 것이고 경제는 성장할 것이다 하는 좋은 얘기였죠. 둘째, 경제 성장입니다.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모두 양호합니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올해 초부터 우려했던 것은 경기 둔화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가 탄력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파월 의장의 평가인 것입니다. 이는 경제 연착륙에 성공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경제는 연착륙을 하고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다시 파월이 확실하게 해준 상황입니다. 셋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2% 목표를 향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임무는 미완수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파월 의장은 균형 감각을 보여줍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지만 아직 방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년은 어떨까요? 파월 의장은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1월 회의에서 미리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데이터가 말해줄 것입니다. 3가지 핵심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금리 인하 속도 조절입니다. 9월부터 3개월 연속 인하했던 속도는 이제 멈춥니다. 연준은 이제 관망 모드로 전환합니다 라는 것이고 둘째는 1회 인하는 예측이지 약속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점도표에서 제시한 2026년 1회 인하는 현재 시점의 전망일 뿐입니다. 경제 데이터가 악화되면 더 인하할 수도 있고 좋아지면 동결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셋째, 트럼프 정책 영향을 주셔야겠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 발표는 매파적이었습니다.
내년 단 1회이나 3명의 반대표, 신중한 전망 모두 긴축적 신호가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시장은 왜 이를 비둘기파로 해석을 했을까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는 급격한 정책 전환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인데 파월이 이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둘째, 지켜보기 좋은 위치. 현재 금리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금리를 다시 올릴 필요도 급하게 내릴 필요도 없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경제 낙관론입니다. 파월의 경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경제가 좋다면 금리를 재인상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넷째, 유연한 자세입니다.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말은 필요시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제거가 됐다고 판단했고 이것이 시장 급등의 의미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오늘 발표를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JP모건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월은 매파적 인하에 날을 세우지 않고 시장을 안심시켰다. 이는 훌륭한 커뮤니케이션이다. 파월이 숫자로는 매파적 신호를 보냈지만 말로는 시장을 진정시켰다는 평가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파월의 지켜보기 좋은 위치 발언은 연준이 금리 동결 기간에 편안하다는 신호다. 이는 시장에 긍정적이다. 당분간 금리 동결이 이어질 것이고 이것이 시장에 안정성을 준다는 의미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평가도 주목할 만합니다. 내년 1회 인하 예상은 매파적이지만 파월의 유연한 태도가 이를 상쇄했다. 추가 인하 여지를 남겼다. 파월이 자신있게 유연성을 남겨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종합하면 월가는 파월의 커뮤니케이션을 균형 잡힌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금리 결정입니다. 매파적 인하였습니다. 내년 단 1회 인하 예상, 3명의 반대표, 신중한 전망. 숫자만 보면 긴축적 신호였지만 시장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다운지수 500포인트 급등했고 이는 숫자가 아니라 파월의 메시지를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핵심은 파월의 의장의 지켜보기 좋은 위치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시장의 모든 우려를 잠재웠고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단기 전망은 밝습니다. 파월의 안정적인 메시지로 연말 랠리 지속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2026년은 경제 데이터와 트럼프 정책이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시사점입니다. 파월 의장이 시장에 던진 안심 신호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경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임무는 완수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기억하면서 신중하지만 낙관적인 투자 자세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다행히도 저희는 이제 시장이 좀 안심을 한 것 같고 또 마지막에는 랠리를 이어줘서 이제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됩니다. 이제 목요일, 금요일 시장이 남아 있지만 미국은 좀 탄탄한 위치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흔들리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상승이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번째 종목 말씀드려야죠. VRT입니다. 버티볼딩스죠. 지난 3년간의 주가를 보면은요. 14불에 있던 주가가 190불. 사실은 장중에 200불까지는 갔었죠. 190불, 즉 13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었고요. 다시 한번 로고 그래프 한번 보면은 그래도 이 상승 속도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좀 쉬었다가 또 거의 그거와 비슷한 상승 속도를 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최고점 근처에 있는데요. 와, 이런 주식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내용 보시면 와, 진짜 좋은 회사구나 하는 거를 익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좋음을 보이다가 25년도 들어와서 좀 안 좋은 그런 반응이 나왔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평가를 좋게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그 애널리스트의 평가에 맞춰서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현재는 프라이스 타겟이 196불에 놓여 있고 최고치 230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평가가 좋아졌다가 좀 내려왔다. 그래도 이게 4.3 이상입니다. 그래서 바이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죠. 요즘에 좀 더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는 있습니다. AI 혁명의 숨겨진 주인공 버티볼딩스입니다. 우리는 흔히 AI라고 하면 엔비디아의 GPU나 팔란티의 온톨로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첨단 기술도 전력이 없으면 켜질 수 없고 냉각이 없으면 타버리고 맙니다. 버티면은 바로 이 전력과 열 관리를 동시에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엔드투엔드 솔루션 제공자입니다. 이 기업이 왜 AI 인프라의 심장과 폐로 눌리는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티비가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비중인 매출인
60%는 크리티컬 파워, 즉 전력 관리에서 나옵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원이 1초라도 끊기지 않게 하는 UPS와 배전 장치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주목하는 서멀 매니지먼트, 열 관리입니다. 20%를 차지합니다. 여기에는 기존 공랭식뿐만 아니라 차세대의 핵심 기술인 액체 냉각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서비스 매출입니다. 전체 매출의 30%가 서비스에 나오는데 이는 마진율이 매우 높고 경기 방어적입니다. 전 세계 3,500명 이상의 필드 엔지니어가 깔려 있고 이것이 경쟁사가 쉽게 넘어올 수 없는 버티브만의 자산입니다. 왜 지금 버티블까요? 데이터 산업이 물리학의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전통적 데이터 센터에게는 전력 소모가 5에서 10kW 수준이었는데 하지만 생성형 AI가 도입되면서 그 1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100kW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열기는 더 이상 찬바람으로 불러서 공냉식으로는 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 액체 냉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조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력 부족 사태는 역설적으로 버티브에게 기회입니다. 제한된 전력 내에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효율 솔루션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쟁자도 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훌륭하지만 데이터 센터 집중도가 낮고 이트는 전력 부품에 강하지만 열 관리 포트폴리오가 약합니다. 반면 쿨 IT는 양산 능력이 좀 부족해서 니치 마켓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버티브는 전력과 냉각을 통합 제어하는 유일한 메이저 기업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복잡한 공급망 대신 원스톱샵 모델을 선호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인텔과의 공동 개발입니다. 칩 개발 단계부터 열 관리 설계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강력한 기술적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해자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 거대한 기회를 숫자로 바꾸는 사람이 바로 CEO 지오다노 알베르타지입니다. 우리는 그를 더 오퍼레이터, 즉 운영의 귀재라고 부릅니다. 2023년 취임한 이후 공급망 혼란을 정리하고 가격 결정력을 회복시켜서 한 자리 숫자였던 영업이익률을 20%대로 끌어올렸습니다. 경영진은 확신합니다. 액체 냉각 매출은 2024년 말 가속화되어 2025년에는 실적에 의미 있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를 위해 CDU 생산 능력을 40배 이상 확장해 둔 상황입니다. 매출 성장도 훌륭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익의 질입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 매출은 연평 15%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률은 15% 넘게 2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진 확장입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고마진 서비스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현금 흐름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02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는 P는 약 40배. 언뜻 비싸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이익 성장률을 다 포함을 하면 패그 기준으로 1.2에서 1.5배 수준입니다.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죠. 그래서 버티브는 단순 산업재가 아닙니다. AI 필수 소비재로서 테크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합니다. AI 칩이 팔릴 때마다 버티브의 솔루션은 반드시 함께 팔려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의 우려, 즉 숏 논리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걸 반박하자면 첫째 AI 투자가 곧 정점을 찍을 것이다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빅테크들의 KPX 가이던스는 2026년, 27년 계속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데이터 센터를 AI용으로 개종하는 리트로핏 수요와 엣지 데이터 센터 수요는 이제 막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 심화로 마진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억 달러짜리 GPU 서버를 보호하는데 저가 제품을 쓸까요? 결국은 고객은 신뢰성을 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치면은 누수 방지 기술과 글로벌 서비스망을 갖춘 버티브의 프리미엄은 유지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버티브에 대한 강력 매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버티브는 엔비디아가 두뇌라면 그 두뇌를 높게 뛰게 하는 호흡기이자 혈관입니다. 저마진 하드웨어 기업에서 고마진 솔루션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폭발적인 현금 창출 능력은 주주환원과 재투자의 선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변동성은 장기 투자의 기회입니다. AI 인프라 구축은 단거리형 중 아닌 마라톤입니다. 버티브는 이 레이스를 완주할 가장 튼튼한 체력을 가진 선수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AI 시대가 확장되면서 같이 확장할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시장에 신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X10 넘버 4 픽으로 선점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워렌 버핏처럼 기억 읽기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좀 지루하고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따분하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걸 꼭 배워서 여러분 거를 만드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용어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는 수도 있네, 저런 거였구나 하고 조금씩 알게 되시면은요, 기업을 읽고 내가 투자한 기업을 한번 분석해 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너무 많으셨고요. 내일은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